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7주 연속 하락세, 그리고 서울 지역은 하락폭이 0.04%포인트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빅스텝을 하기 전에 기준으로 집계가 된 통계입니다. 이미 빅스텝을 반영하기 전부터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부동산 하락이 유난히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사상 최초로 빅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창용원의 총재는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금통위 일정 3차례 중에서 0.25%포인트씩 올라갈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빅스텝을 통해서 예금금리는 3% 수준이 될 것이고요. 현재 3.7% 전후에서 맞춰져 있는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최저금리가 4% 수준에 맞게 될 겁니다. 이 4% 수준에 맞게 되면 그때부터 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는요,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가 됐어요.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통화당국이 대응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1%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그럴 확률이 지금 78%로 선물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게 되면 한국도 8월 달에 추가 빅스텝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아파트 거래량은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고 있어요. 지금 6월, 7월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6월 아파트 거래량이 907건입니다. 지금 거래 등록 가능 기간 보름 정도 남았죠. 비슷한 시기에 5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어이구야, 40% 가까이 감소한 거예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1700건인데 그럼 6월 아파트 거래량 1200건, 300건 정도밖에 안 되겠네. 금융위기 수준까지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7월 아파트 거래량이요, 6월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떤 뜻이다? 6월부터는 5천이든 1억이든 낮추든 초급매든 급급매든 이것이 소진이 안 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도자 역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일단 예금금리,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매도 유혹한단 말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거 아파트 깔고 있지 말고 처분해가지고 매월 이자 받는 채권으로 갈아타자. 장기 국고채 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판매액이 2배가 넘었다는 기사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또 하나, 양도세 중과 배제가 한시적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진짜 공포는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상승장하고 반대로 올라가요. 상승장 때는요, 집주인들이 집 안 팔아요. 가계약금까지 받아놓고 그거 배액 상환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왜? 집값 더 올라가니까 그냥 계약금 배액 상환하는 게 더 이득이었던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집주인들이 서로 공인중개업소에 달려가가지고 내 거부터 팔아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만 맡겨놓으면 못 믿어오니까 여기저기 맡기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중복 매물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고요, 그렇게 올라간 금리가 유지되는 시간까지 솔직히 부동산 시장 침체는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 좀 침체돼도 다주택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킨 다주택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새 끼고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갖고 있는 자산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문어발식 투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그거 위험하다고 단속하려고 그러고 있죠. 왜냐? 평균 LTV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건 집값 20%만 떨어지고 금리 2배 이상 오르면 무조건 처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 하락의 트리거예요. 일반적인 갭 투자들도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2020년 이후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값 20-30% 하락하는 것을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8월 전세대란 경고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세입자 걱정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2년 전에 높은 전세금 받고 하락한 상태에서 만기가 됐으면 그 투자자가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세입자는 대출이라도 해주죠. 갭 투자자들은 대출도 안 돼요. 자, 지금까지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바로 수요적인 부분이죠. 늘어난 공급을 받아줄 수요를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초급매로 나온 매물은 누가 살까요? 실수요자? 투자자? 자, 이걸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있어요. 그냥 집 한 채 없다가 내 집 마련으로 집 사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기존 주택 처분한 사람,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실수요자로 봐야 됩니다. 주로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사겠죠. 반면에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 투자자도 두 분류로 나눠져요. 무주택 투자자, 나는 내 집은 없지만 일단 투자 목적으로 집 사는 게 목표다. 요즘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하시죠. 또한 유주택 투자자가 있습니다. 난 집 산 채 잘 살고 있지만 투자로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먼저 실수요자, 그 중에서 무주택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금리로 접근이 제한된 거예요. 비싸도 계속 사줬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비싸면 못 사는 거예요. 또한 기존 주택 처분자는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냐?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똥값 아니면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낮춰서 처분하게 되면 갈아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갈아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비율도 적게 되고 금리도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된다? 투자자한테 의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투자자들, 무주택 투자자도 있을 거이고 유주택 투자자가 있는데, 일단 무주택 투자자 유입이 많이 차단이 됐어요. 왜? 신용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규제 지역에 주택을 살려면은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는 대출을 못 사요. 근데 무주택 갭투자 같은 경우는 이 신용대출로 갭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막히다 보니까 무주택 투자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 유주택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진입 자체가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현금 많은 유주택자가 한 채 더 사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유주택자라는 겁니다. 무주택자, 주택 마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유주택자는 그래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아,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야야 집값도 많이 오르고요, 하락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 특정 아파트 단지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파트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하락하지? 와, 진짜 싸다. 이렇게 싸게 나온 거 있는데 잡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큰 수요는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유주택자예요. 그리고 이런 유주택자가 시장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는요, 접근이 제한이 됐어요. 왜? 취득세 중과 때문에 원래 취득세 1에서 3% 나오는데, 야, 2주택자부터는 8%를 때려버리네? 그러면은 집값 하락장에서 중과 세율까지 감당하면서 집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8.8% 낼래요? 못 내죠. 그러면 야, 이거 풀어줘가지고 집값 하락을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거는 또 법률 개정상이라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투자자는요, 전세값 하락 시기에 접근을 하지 않아요. 전세값 하락할 때는요, 투자자들이 완전 씨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영끌에서 투자했는데 여기서 전세값 더 떨어져서 더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값 하락 사이클에서는 투자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실수요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실수요자는 금리가 높아서 못 사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수요자 중에서 무주택자는 높은 이자 벽에 막혀서 매수를 포기하고요, 기존 주택 처분자는요, 거래 절벽에 높은 이자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투자자 중에서 무주택자는요, 신용대출 규제 때문에 상당수 걸러지게 되고요, 유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반면에 올해 11월부터는요, 팔아야 하는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세 보면요, 되게 찔끔찔끔 떨어지죠.
팔아야 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매물, 팔아야 되는 매물은 11월부터 왜 쏟아진다? 2년 전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았는데 11월 달엔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한참 낮아서 역전세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하나 물리적인 주택 수가 12월부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겨울방학 때 입주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는 부분이죠. 기준금리가 높을 때 입주 물량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은 이런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수요는 극히 적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내년에 곡소리가 난다는 거죠.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쏟아집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청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쇼킹부동산2 청약 가포 서적이에요. 저희가 공급 정보와 이와 같은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꿀팁까지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